오늘 볼 거는 26페이지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태양계,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은 원소의 생성이야.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되고 태양이 어떻게 되고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어떤 단계에서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빅뱅 우주론을 봤단 말이지. 빅뱅 우주론의 근거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 배경 복사는 그 앞에서도 우리가 프랭크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봤지만 불긋불긋하게 막 나와 있었죠. 이게 완벽하게 고르진 않아요. 대체로 균질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균질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주에 퍼져 있는 에너지가 완벽하게 고르진 않아서 그래요. 왜 고르지 않냐? 물질들이 고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질들이 있는 데에 따라서 에너지가 있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주의 어떤 공간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도 있어요. 그런 데는 물질이 없으니까 에너지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보면 이때 이게 뭐지? 그런 걸 암흑 에너지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있어.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자, 여하튼 그래서 우주에 분포하고 있는 물질들이 완벽하게 고르진 않습니다. 어디에는 물질이 많이 있고 어디에는 물질이 조금 있고 이래요. 그때 자, 성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운은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가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티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운 중에서도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런 데가 어떤 특징을 가지겠어요?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 거기는 중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물질들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성운에서 뭐가 중력 수축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점점점 모이면서 하나의 거대한 형태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별은 아직 별은 아니에요. 별 전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그래서 원시별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런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력 수축이 일어날 때 그 원시별의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온도가 상승해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요 별이나 나중에 이제 뭐 태양이나 그 다음에 뭐 지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해서 봐야 돼요. 맞지? 중심부에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쓸 때도 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쓰면 틀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자, 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심부의 온도가 왜 올라가냐? 그냥 모인다고 다 올라가는 거냐? 모여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자, 요렇게 지금 뭐 있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죠. 그지? 얘가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럼 가서 정지했어. 운동 에너지 어디로 갔어?
운동 에너지. 정지했잖아. 0이잖아 이제 운동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도 0이잖아. 그럼 그 에너지 어디 갔어? 역학적 에너지 다.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래서 자, 얘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뭐가 위치 에너지가 요렇게 가면서 열 에너지로 요렇게 바뀐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그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 1000만 K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1000만 K까지 올라가게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온도가 1000만 K까지 올라갔을 때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게 별의 이제 시작입니다. 주계열성. 해서 자, 요 아까 얘기한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주계열성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별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아니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온도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1000만 K냐? 그치? 자,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세요.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거기 조그만 표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치? 거기 보시면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1000만 해서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얘들아 우주 공간에서 우리 빅뱅 배울 때 그 우주 공간에서 수소 헬륨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거 안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왜 안 만들었어? 온도가 떨어지니까. 그죠?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온도가 낮아지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자, 얘네가 다시 이제 그 우주 공간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별 중심에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 온도가 다 달라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뭐 양성자, 중성자 막 변하는데 온도 따라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랬잖아. 그런 것처럼 온도마다 우리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쭉 가잖아. 그럼 갈수록 얘가 수소가 헬륨 만들고 헬륨이 리튬 만들고 리튬이 베릴륨 만들고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그때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가장 낮은 온도가 1000만 K예요. 그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0만 K가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해지니? 자, 어디에서? 중심부에서 뭐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000만 K부터 주기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가능해진 온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뭐냐? 수소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드는 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주계열성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뭐라고? 1000만 K 아냐? 중심부에서 이때도 중심부란 말을 빼면 안 돼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 하는 별 그걸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뭐 같은 말 반복하는 거지만 그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일 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얘가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주계열성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주계열성의 크기가 안 변해요. 그치? 자, 현재 태양이 주계열성이에요. 현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이 주계열성입니다.
근데 태양의 크기가 변한다고 해봐. 큰일 나지, 그지? 그죠? 얘는 크기가 일정해요. 왜 크기가 일정하냐? 왜 크기가 일정하냐? 결론은 중력과 압력의 크기가 같아서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쪽에다 볼게요. 자,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데, 그치? 자, 이 중심부에서 요렇게 물질들을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근데 중력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죠. 그럼 애들이 막 밖으로 뻗어 나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애들이 이렇게 막 뻗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잡아당기는 힘과 나가려는 힘이. 그러니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다. 현재 태양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주계열성은 별의 이때 이제 별이 시작을 해서 나중에 별이 터지면서 없어질 거예요. 그걸 전체 이제 별의 일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별의 일생 중 이때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별이 질량이 클수록, 이 주계열성의 질량이 클수록 이 주계열성 기간이 짧아요. 주계열성의 기간이 짧아집니다. 자, 해서 요게 주계열성의 특징들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한번 넘어가셔서요.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30페이지에 3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3번 문제부터. 자, 별의 탄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성운은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가 모여 형성이 된다. 그죠? 저는 기체들이, 가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성운인 거고, 원시별은 성운 내부의 밀도가 큰 영역에서, 그죠? 밀도가 큰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하면서 점차 뜨거워진다. 그죠? 온도 올라간다 그랬죠? 점차 뜨거워집니다. 원시별 단계에서는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다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주계열성일 때는 얘하고 같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원시별, 그 전에는 뭐 했어? 중력 수축했지. 작아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중력이 컸던 거야? 나가려는 압력이 컸던 거야? 중력이 더 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주변으로 계속 모여들면서 수축하고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중력이 더 크고 내부 압력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 압력이 중력보다 작았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 5번. 원시별의 중심 온도가 100만 K가 되면 핵융합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1000만 K가 되어야 시작을 하는 겁니다. 5번이 틀린 얘기죠. 자, 옆에 6번 한번 볼게요.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죠? 크기가 일정하다고 했죠?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K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그죠?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계열 단계의 수명이 짧아져요. 주계열성으로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질량이 커질수록. 그래서 이것도 5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이제 주계열성 단계로 있다가 자, 이 이제 중심부에서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중심부에 뭐가 수소가, 여기서 얘기하는 수소는 수소 원자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가 모두 소모되겠죠.
다 헬륨으로 바뀌고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그치? 얘가 요렇게 다 소모가 되고 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에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이 다음부터 이제 뭐하니? 자, 요렇게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주변부와 중심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다른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주변부에서는요. 자, 주변부에서는 중력보다 이제 저 빠져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머니까 중력이 약하겠죠.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압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팽창해요. 그 다음에 자, 중심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부에서는 이제 중력이 압력보다 커져요. 그럼 중력이 더 크면 뭐가 일어나? 중력에 의해서 다시 중력 수축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다시 온도가 올라가요.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서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니? 1억K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1억K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아까 그거 다시 자, 17페이지였나요? 아니요. 27페이지. 27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는 표를 보세요. 1억K가 되면은 이제 뭐가 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제 다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요렇게 됐을 때 이걸 팽창했으니까 어떻게 돼? 별이 커졌겠지. 그래서 그걸 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거성이 되면 뭐가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제 뭐야? 이젠 주기율성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주기율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 근데 이젠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율성이 아닌 거지. 이제 거성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우고 나서 저쪽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지워봅시다. 계속해서 한번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거성이 됐죠. 거성이 됐는데 거성도 자
종류가 좀 있어요. 자, 이때 이 거성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질량입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경우에 그걸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태양의 1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초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적색거성과 초거성. 초거성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적색거성은요, 참고로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거는 적색거성은 말 그대로 빨갛게 보이는 거성을, 큰 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빨갛게 보이느냐?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중심에서 표면까지 거리가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면 중심부에서 열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거리가 머니까 표면의 온도는 어떻게 해서 비교적 낮겠죠. 온도가 낮으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광선 할 때도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빨간색 쪽에 에너지 제일 낮았잖아.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에너지가 적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 거성은 기본적으로 중심부에서 뭐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치? 적색거성은요, 자, 헬륨에서 탄소까지 만들고 끝이에요. 질량이 그렇게 막 크진 않기 때문에 많이 못 만들어요. 그치? 일부 교과서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탄소 말고 탄소하고 산소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중심부의 온도가 뭐 1억K에서 3억K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지? 온도가 그렇잖아. 거기 이제 다 똑같은 온도는 아닐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 방안의 온도가 20도다. 그렇다고 해서 다 20도는 아닐 거 아니야. 어디는 20도보다 조금 높고 20도보다 조금 낮고 평균 20도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중심부에서도 어딘가는 온도가 좀 더 높을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일부 산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소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이에요. 대부분은 탄소가 만들어질 겁니다. 딱 하나 쓰려면 무조건 탄소 써야 돼. 자, 그리고 끝나요. 그럼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워요. 끝나면 터지는 거지 뭐. 폭발합니다. 폭발하면서 얘네가 흩어져 나가는데 이때 또 주변부와 중심부가 조금 달라요. 자, 주변부는 흩어져 나가면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중심부는 또 수축을 해서 얘네는 백색 외성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그 2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거의 아마 행성상 성운 사진이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약간 행성 모양처럼 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사이즈가 좀 작던 애기 때문에 터져도 폭발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물질들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행성의 모양을 어느 정도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 있던 애들은 가운데로 더 수축을 해서 수축을 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지. 온도가 높아지면 그게 흰색으로 보여요. 아까 온도가 낮아지면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색을 띠게 돼요. 물론 얘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식어버리겠지.
식어서 검은색으로 변할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흑색 외성이라는 게 되면서 끝나는 겁니다. 별이. 그래서 요게 이 별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지금 요 태양 정도, 지금 우리 태양이 그런 거야. 우리 태양이 아까 했던 성운, 그 다음에 원시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그 다음에 백색외성. 맞지? 폭발하면서 만들어지지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는, 그죠? 보통 우리 문제 나올 때 이런 순서로 나와요. 행성상 성운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백색외성 만들어지는 걸로. 그치? 약간의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거성 이쪽을 봅시다. 여기는 자, 마찬가지로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 헬륨이 탄소를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헬륨이 얘는 탄소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탄소들이 또 계속 그 다음 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철까지 만들게 됩니다. 자, 철까지 만들게 돼요. 자, 여기서 봐봐. 아까 선생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 여기는 원소의 생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다시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수소하고 헬륨까지는, 수소하고, 자, 일단 수소는 우주 공간에서만 만들어진 거예요. 빅뱅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륨은, 그죠? 우주 공간에서 빅뱅 일어나고 그때도 만들어졌지만 아까 주기율성에서도 만들어졌잖아. 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일부분이지만. 오케이? 그리고 별에서는 맥시멈 최대한 만들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 철까지만 만들어요. 별 내부에서, 별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철까지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원소들 중에는 철보다 더 뒤에 있는 애들도 있잖아. 주기율표에서. 걔네들은 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까지 만들고 끝나면 얘네도 폭발합니다. 이때의 요 폭발을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 이때 온도와 압력이 순간적으로 겁나게 올라가게 돼요. 폭발하는 순간에. 그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할 때.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뭐보다?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애들과 태양보다 100배 이상 무거운 애들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조금 다릅니다. 태양보다 무겁긴 무거운데 한 10배 정도 무거운 애들은 뭐를? 이때 중성자 별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때 뭐를? 양성자들이 싹 다 중성자로 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더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맞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놈이면 온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겠죠. 이때 그 중력이 너무 커져서 빛까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나? 해서 요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물질이 어떤 원소가 만들어지는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알았지?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뒤에 한번 또 넘겨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31페이지에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다른 두 별의 중심부에서 더 이상 핵융합반이 일어나지 않을 때의 내부 구조이다. 가는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에서 나타나는 그림이고요. 나는 질량이 태양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림이에요. 그림 보고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았지? 그때 기억. 중심부의 최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죠? 철까지 만들었다는 얘기는 겁나게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나에서 탄소까지밖에 못 만든 거지. 니은 별의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러니까 철까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태양이 진화하면 가와 같은 구조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양은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태양 정도의 질량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 3번이 되는 거고. 자, 10번. 자, 그림은 어느 초신성의 잔해로 이루어진 성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초신성 폭발 일어나고 나서래요, 그게. 자, 거기 있는 그 사진 있죠? 그 사진도 좀 잘 봐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흑백으로 나오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말로 초신성 폭발을 한 거다, 이렇게 써있지 않으면. 그치? 그거 좀 잘 봐주시고, 그 자주 나오는 그 사진이니까. 근데 흑백으로 나와서 내가 볼 때도 너무 그림 선명도가 떨어지면 이게 뭔 그림인가 싶을 때가 좀 있어. 자, 기억. 철보다 무거운 납, 우라늄 등이 꺼져. 초신성 폭발한 다음이니까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인 별이 폭발한 거 맞죠? 초신성 폭발 전 별의 중심 핵에서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가 아니라 철이죠. 철까지 만들어지고 폭발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은 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키진 않았을까? 봅시다. 28번. 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됐나요? 또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28페이지에 태양계와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건데요. 자, 먼저 태양계의 형성을 봅시다. 근데 여기서 얘들아, 태양은 앞에서도 봤지만 별이잖아, 별.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태양이 만들어지는 걸 볼 필요는 없죠. 앞에서 별 만들어지는 과정이 태양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뭐. 그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뭐 보려는 거예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지. 태양계라고 하는 건 태양, 별뿐만 아니라, 그죠? 지구와 같은 행성, 달과 같은 위성, 소행성,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죠? 다 포함해서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아까 별이 만들어지는 것, 태양이 만들어지는 건 어디? 성운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지? 자, 태양이 만들어지는 성운을 우리가 태양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태양계 성운 중에 마찬가지로 뭐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물질들이 모여들 거예요. 이걸 중력수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런데 이런 중력수축을 가지고 별이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는 설명이 돼요. 그런데 이걸로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건 설명이 안 돼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해야 돼요. 그냥 중력 수축해서는 안 됩니다.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중력 수축이야 어딘가에, 그죠? 중력이 큰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하겠지. 거기를 중심으로. 갑자기 회전은 왜 해, 얘들이? 회전은 왜 해? 모여드는 건 이해되는데 회전은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길, 여기 근처 어딘가에서 뭐가 그 전에 초신성 폭발이 있었겠다라는 거예요. 초신성 폭발이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거고, 지금 지구에 철보다 무거운 애들, 금도 있고요, 우라늄도 있고요, 많잖아, 이런 애들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초신성 폭발하면서 들어왔겠지? 그죠? 그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근처에서 있었을 거다. 그리고 그러면서 물질들이, 여러 가지 철보다 무거운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초신성 폭발의 충격력으로 이렇게 성운을 밀어낸 거예요. 미니까 뭐가 돼? 회전하기 시작했겠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중력 수축하기 시작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태양계 성운 근처 어딘가에서의 초신성 폭발로 회전하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났을 거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전과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얘는 태양인데 아직 지금과 같은 태양은 아니에요. 아까 별 주기율성, 별 되기 전에 원시별이라고 했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원시태양이라고 합니다. 원시별과 같은 거예요. 아직 현재와 같은 태양은 아니고. 그래서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근데 회전을 하면서 중력 수축하는 거지. 주변에서 물질들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올 거예요. 근데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니?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니? 이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물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원심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젖은 빨래를 들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치? 내가 이렇게 돌리는데 물이 나한테 오진 않잖아. 물이 이렇게 맞겠죠.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제 어떻게 돼? 물이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그죠? 회전하는 거에 수직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 28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그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원반을 형성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원반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매우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요. 뭐가? 태양과 원시 태양과 가까운 곳, 먼 곳에 퍼져나간 물질이 달라요. 뭐가? 가벼운 애들은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무거운 물질들은 멀리 못 날아가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는 철, 니켈, 규소 같은 무거운 물질들이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주로 있는 거고, 가벼운 물질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수소,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애들, 주로 기체로 되어 있는 애들이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지구형 행성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애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목성형 행성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태양 가까이에는 지구형 행성들이 있고 태양 멀리에는 목성형 행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 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요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거예요. 같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이것까지 나와요 하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중학교 때 배운다고 써 있네. 거기에 중등과학에 나온다고. 자, 근데 우리가 거기 있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 알아둡시다. 뭐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 큰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밀도. 자, 조심해. 크기도 얘가 크고요. 질량도 얘가 커요. 근데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큰 거야. 그 다음에 자전 주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지구는 24시간 걸리죠. 근데 목성형 행성들은 그 시간이 더 짧아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크기는 더 크지만 겁나게 빨리 도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녹는 점. 태양 가까이 있으면 더 뜨거울 거 아니야. 그런데도 고체도 있잖아. 얘는 태양에서 멀리 있으니까 겁나 추울 거 아니야. 그런데도 기체도 있잖아. 그러니까 녹는 점은 얘가 더 높은 거죠. 됐나? 엄마, 머리야. 머리. 자, 됐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28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그림들 있죠? 그림 4개 나와 있는 거 별 100만 개 치셔야 됩니다. 요 그림으로 문제 굉장히 순서 맞추는 문제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아니 위에 거 28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그림 4칸짜리. 됐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 뒤에 넘어서 문제 몇 개 한번 볼게요.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자, 12번 문제 한번 볼까요? 12번. 자, 태양계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1번. 태양계 성우는 우리은하의 나선팔에서 형성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만 중학교 때 배우는 얘기죠.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한다는 거. 맞는 얘기고. 2번. 태양계 성운의 크기는 현재 태양계보다 매우 컸다. 그죠? 왜? 중력 수축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중력 수축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성운 자체는 크기가 더 컸겠지. 그죠? 당연한 얘기고요. 성운이 수축하는 동안 회전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같은 질량이라 하더라도요. 그 질량 중심이 가운데로 뭉칠수록 회전 속도가 더 빨라져요. 그래서 피겨 선수들이 이렇게 회전하잖아. 그지? 얼음판 위에서 회전할 때 속도를 조절하는 게 팔을 벌리거나 오므리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팔을 벌리면 내 무게가 퍼지잖아. 그러면 속도가 느려져. 그랬다가 이렇게 팔을 모으면 이제 내 몸무게가 가운데로 뭉치잖아. 회전축으로 뭉친다고. 그럼 속도가 더 빨라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과하는 사람들은 물리1에서 배우시면, 물리1에 나오나 물리2에 나오나 하여튼 물리에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건 맞는 얘기고. 4번 성운이 수축하는 동안 중심부의 온도는 점차 낮아진 게 아니라 수축하면 온도 올라간다며. 그죠? 이건 틀린 얘기죠. 자, 5번 미행성체의 충돌과 병합으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만들어진 원시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거든. 그래서 지구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하면서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태양계 행성을 자,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하여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시면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여기는 반지름이고 여기는 질량이잖아. 반지름이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크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반지름이 클수록 크기가 큰 거니까. 근데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네요. 그지? 아까 여기서 얘기했지만 얘가 빼고 나머지는 다 목성형 행성이 큰 거라니까. 그치? 얘가 어때요? 얘보다. 그죠? 질량도 더 크고 크기도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목성형 행성이 되는 거고 얘가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 1번에 A는 목성형 행성이다. 아니요, 틀렸어요. 지구형 행성입니다. 2번 평균 밀도는 X에 해당한다. X는 또 뭐야?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얘기하는 거네. 여기가 X고요. 여기가 반지름 크기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무슨 말이야? A가 지구형 행성이 되면 B가 목성형 행성이 되면 그지? 그럼 X는 지구형 행성은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잖아. 지구형 행성이 더 크다는 얘기네? 그럼 저 세 개 중에 하나네. 그죠? 밀도 해당하죠? X에.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A의 행성은 지구형 행성은 모두 고리가 있다? 지구에는 없는데. 그지? 자, 4번 위성수는 A보다 B의 행성이 적다? A보다 B의 지구에 위성 하나밖에 없어요. 목성에는 겁나 많잖아. 금성에도 많고. 그지? 자, B의 행성은 모두 표면이 암석질이다. 목성형 행성은 다 뭐예요? 기체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2번이지. 그래서 이렇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하는 게 이제 문제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위에 12번에 보기 5번에 미행성체의 충돌과 병합 그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할게요. 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9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죠? 일단 사진 찍어 놓을까요? 여기 써도 되는데 조금 좁을 것 같아서. 자, 됐나요? 원시 태양이에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요. 자,
얘가 이렇게 회전할 때 요 주변으로 이렇게 물질들이 회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퍼져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서 쓸 테니까, 그죠? 이렇게 자, 하고 있을 텐데, 일단 여기서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이렇게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태양계 성운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태양계 성운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어떤 가까이에는 무거운 애들, 멀리에는 가벼운 애들, 그지? 이게 이제 그 근거가 된다고 했죠. 근데 요것도 근거가 돼요. 뭐냐면 얘들아, 태양의 자전 방향과 지구의 공전 방향이 어떻니? 지구의 공전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야? 서에서 동. 태양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 오케이? 화성, 목성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같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한 놈은 일로 회전하고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이렇게 가고 이러고 있으면 같이 회전하면서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같이 회전하면서 만들어졌으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과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다 같은 거예요. 이해됐나? 그래서 일단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 물질들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회전하는 애들이, 그죠? 여기서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저기 갈색에서 여기 회전하는 애들하고, 여기 녹색에서 회전하는 애들하고, 파란색에서 회전하는 애들하고, 얘네들이 서로 만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이 서로 만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 파란색 근처에서 회전하는 애들은, 그죠? 돌다 보면 만날 수도 있겠지. 그죠? 특히 좀 덩치가 크고 무거운 애들은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작고 가벼운 애들은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럼 얘네들이 막 쫓아가서 얘네랑 부딪힐 거 아니야. 그게 충돌과 병합이에요.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 안쪽에서 돌고 있는 애들, 얘네들이 막 합쳐져서 만들면 그게 수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도는 애들이 합쳐지면 그게 금성되는 거고, 여기 도는 애들이 막 합쳐지면 이게 지구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궤도에서 돌고 있던 이런 물질들이 속도차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합쳐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처음에는, 현재 지구의 사이즈가 이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크기가 작았죠. 근데 뭐가 뒤에 와서 막 이렇게 충돌하면서 달라붙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현재와 같은 크기가 된 겁니다. 처음부터 크기가 컸던 게 아니라. 자, 해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원시 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처음부터 이제 큰 사이즈는 아니었지만 이런 애들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 그런데 이 원시 지구에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저런 미행성체들이 와서 충돌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주선들이 들어올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선은 외계인 타고 다니는 그 우주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 웃기냐? 우리가 보통 X선, 감마선 얘기할 때 그 선, 보통 빛을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여러 가지 입자들이 들어오게 돼요. 감마선도 들어오고 자외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구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일어나요. 암석들이 합쳐진 건데 그러니까 돌덩어리잖아. 근데 이제 불안정하니까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원시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죠? 요런 결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서 그 암석 덩어리들이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도 꼭 물어보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그마 바다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해서 액체가 된 거잖아. 처음에 암석들이 충돌해서 암석으로 있을 때는 고체니까 다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액체가 돼버리니까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자, 누가 가벼운 물질들이 뭐예요? 떠오릅니다. 위로 떠올라요. 반면에 무거운 물질들이 어떻게? 아래로 가라앉아요. 여기서 가라앉는다는 건 중심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구에서. 됐나? 그렇게 자 떠오른 가벼운 물질들이 산소나 규소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가라앉은 무거운 물질들이 철, 니켈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네들이 멘트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핵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마 바다 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그마 바다 단계에서 뭐가? 핵과 멘틀이 분리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됐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 핵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뭐 직권기권 배워서 알겠지만 뒤에 가면 이제 핵 중에서도 외핵 같은 경우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걔네가 이제 유동성이 있으면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거는 학교에서 안 하면 당연히 안 나올 거,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단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지구 자기장으로 뭐야? 여기 나왔던 여러 가지 우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오고요. 지구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얘가 여러 가지 우주선을 차단해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멘틀이 있는데 자 멘틀의 상부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온도가 낮아질 겁니다. 이제 맞잖아. 요 궤도에 돌고 있는 애들이 뭐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충돌하면은 이제 더 이상 충돌이 안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면서 충돌도 좀 줄어들 거고요. 왜? 아 배터리 자 충돌도 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좀 줄어들 거고 우주선도 차단되고 뭐 이러면서 온도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틀의 상부 윗부분이 어떻게 돼? 식어버리겠지. 그래서 이 상부가 식어서 굳어요. 그럼 얘가 굳으면 그게 지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시지각, 말 그대로 땅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옆에 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때 원시 지구에는 뭐도 있어? 원시 대기도 있어요. 지금의 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질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 있고 이렇잖아. 이때는 질소 물론 있었지만 아직 광합성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산소는 없었어요. 그래서 원시 대기고, 근데 뭐는 수증기는 있었어. 온도가 낮아지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돼? 물이 되겠지? 뭐가 내려? 비가 내리지. 비가 내리면 뭐가?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여기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 26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은 26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자, 다시 우주,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 있죠. 표정 풀어. 알지? 아, 다음 주에 음료수 쏠게. 한 5분만 더. 5분만. 아니, 지금부터 5분 말고 10시보다. 자, 그래서 해봅시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수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질량비 3대 1이 되고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거, 맨 위에 있는 그래프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건 철, 그 다음에 산소, 규소. 다 외울 필요 없고요. 많아야 3등 정도까지만 외우시면 돼요. 지구에 가장 많은 거는 철이에요. 근데 그 대부분이 어디에 있다? 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많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규소고요. 그 다음에 사람, 꼭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건 산소입니다. 사람도 우리 몸의 3분의 2가 뭐야? 물이잖아, 물. H2O.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성비는 질량비 얘기하는 겁니다.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순서예요. 그 걔네들이 어떤 과정? 지금까지 봤던, 그죠? 빅뱅, 그 다음에 별의 내부에서 별이 폭발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뒤에 넘겨서 딱 한 문제만 봅시다. 32페이지 15번 문제. 지구 형성 과정. 자,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 원시지각 형성인데요. 기억. 가의 미행성체에는 철과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죠? 지구와 비슷한 궤도를 돌던 태양 가까이에 있던 애들이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철과 규소 같은 게, 무거운 원소들이.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지구의 질량은 증가하였다. 계속 뭔가 와서 충돌을 하고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럴 때니까. 네, 맞아요. 자, 원시 바다는 가와 나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라, 원시 바다,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지. 지각이 먼저 만들어져야 거기에 물이 고이죠. 그치? 그러니까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이에요, 원시 바다는. 그 다음에 멘틀과 핵은 다 이후에 형성된 게 아니라 마그마 바다 다음에, 마그마 바다 만들어진 이후에 멘틀과 핵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지. 됐죠? 자, 여기까지. 자,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과제 좀 많아. 33페이지까지, 완자 3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픽 가지고 있죠? 기출픽, 홀수 번호. 앞에 빅뱅인데 문제 안 풀었을 거 아니야? 그죠? 홀수 번호 4강까지가 아마 오늘 배운 걸 거예요. 기출픽에서. 그지? 그래서 기출픽 4강까지, 4강 맞나? 그죠? 4강까지
오늘 배운 것까지 싹 다 하시면 돼요. 홀수 번호 풀면 된다. 홀수 번호. 그리고 테스트 아까 나눠준 거 있지? 97페이지 몇 페이지까지니? 37페이지까지. 37페이지까지 홀수 번호.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